안녕하세요. 2025년 9월 생동차 진도점검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에 처음으로 수험에 진입한 생동차 수험생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먼저 생동차란 같은 해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 번씩 보고 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언급하는 생동차는 2026년 합격을 목표로 1차와 2차를 모두 공부하는 생동차를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차와 2차의 공부 비중, 두 번째, 시험 전까지 월별 비중 로드맵, 세 번째, 생동차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네 번째, 생동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생동차는 단순히 1년 공부가 아니라 시간과 체력을 배분하는 전쟁이죠. 끝까지 보신다면 생동차 전략의 큰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1차와 2차의 공부 비중을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 1차 시험일까지는 약 7개월이 남았고요. 2차 시험일까지는 약 10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1차와 2차의 공부 비중은 70대 30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신다면 7시간은 1차에, 3시간은 2차에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1차는 회계학과 경제학을 위주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직 회계와 경제의 기본 강의를 마치시지 못하신 생동차 분이라면 조금 더 전력을 다해서 회계와 경제 기본 강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2차는 왜 30%나 투자를 해야 될까요? 생동차라고 해도 2차 감정평가 실무 과목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유형별로 물건의 목차를 정리하면서 공적평가와 보상평가 등 문제풀이 연습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두지 않으면 1차 합격 후 2차까지 약 90일 만에 시리법을 몰아서 암기하고 공부해야 하는데요. 가능은 할지 몰라도 생동차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왜냐면 실무는 2차 중에서도 가장 기초 체력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물건별로 목차 정리를 하고 또 평가 유형을 정리하고 공적평가, 보상평가 문제풀이까지 틀을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 실무를 잡아두시면은 1차 이후 바로 2차에 몰입할 수 있는 발판이 생깁니다. 반대로 지금 실무를 아예 해두지 않으면은 1차 붙고 나서 3개월 안에 실무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이론 법규 암기까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정말 버겁습니다. 지금의 70%, 30%는 단순한 공부 시간의 배분이 아니라 최종 합격을 위한 큰 구조 설계임을 명심하고 시간 배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별로 시험 전까지 비중 로드맵을 꾸려봤는데요. 지금부터 11월까지는 1차 비중과 2차 비중을 약 70% 대 30%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전과목 기본 완성은 물론이고 2차 실무를 마지막까지 유형별로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80% 대 20%로 2차 비중을 조금 낮게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1차 문풀은 시작하셔야 되고 2차 실무의 유지 정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문제 푸는 정도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4월까지는 1차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시기죠. 1차 비중을 90에서 100%로 가져가시고 2차는 약 10% 정도로 최종 실전 대비하면서 학원에 있는 전과목 모의고사를 위주로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시험 이후에는 이제 2차 비중을 엄청나게 이제 100%까지 올려야 하는 시기인데요. 2차에 올인하셔가지고 실무는 조금 적게 가져가시되 이론 법규를 거의 한 70%, 80% 정도로 가져가시면서 2차에 올인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동차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를 너무 무시해서 최대한 뒤로 미루는 실수입니다. 사실 생동차 입장에서는 1차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1차는 시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턱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1차를 계속 미루게 되면은 시험 직전 급하게 몰아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부가 산으로 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9월인 지금 시점부터는 1차 과목, 특히 회계와 경제학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본서 복습과 문제풀이를 꾸준히 병행해 줘야 합니다. 실패 사례를 들어드리면 상담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수험생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12월까지는 1차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3개월 전부터 지금은 진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무작정 1차 문제풀이에만 매달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기본 개념도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문제만 1차 계속 풀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수험생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결과는 대부분
여러분 1차 과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1차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만 잡겠다는 마음으로 2차 진도를 0인 상태로 유지하는 실수입니다. 지금 생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실무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들으셨을 거예요. 2차 과목 중에서도 특히 실무는 지금부터 유형별 물건 목차 정리, 공적 보상평가 문제풀이 등으로 기초 틀을 잡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차가 중요한 건 맞지만 2차 공부를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1차 합격 이후 3개월 안에 실무 법규 이론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데요. 이건 정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무를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유지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계 경제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수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회계와 경제는 1차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목들입니다. 특히 회계는 수험생들에게 어렵고 낯선 과목인 경우가 많아서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개념을 하나하나씩 쌓아가야 하는 과목이에요. 또 단기간에 암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부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계와 경제 공부를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개념을 잡고 문제에 익숙해지다 보면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생동차와 유예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동차와 유예생이 모두 같은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생동차도 유예생처럼 수험생일 뿐이지 어떤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차이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동차들은 훨씬 더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한번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생동차는 시간 자원에 제약이 있습니다. 1년 안에 1, 2차를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예생 은 여유가 있죠. 1차를 이미 본 상태이고 2차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는 상태입니다. 학습 강도 어떨까요? 유예생은 상대적으로 2차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생동차는 고강도로 멀티플레이가 필요합니다. 1차도 해야 되고 2차도 해야 되고 그 비중을 가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기준이 없으면 혼동되고 남들에게 휩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급하고 불안하고 또 체력적인 부담도 큰 상태죠. 반면에 유예생은 루틴화된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하루에 많아봤자 3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실무 이론 법규.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동차는 시간 관리, 과목 균형, 필수적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유예생은 2차에만 깊이 있는 학습을 하면 되는 반면에 생동차는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동차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조금 더 짧고 치열한 준비로 생동차 합격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생동차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만큼 집중할 수 있다는 뜻도 되니까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동차가 가져야 할 핵심 마음가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1차 통과는 기본이고 2차 준비는 의무입니다. 생동차의 목적은 1차 합격이 아니죠. 1년 안에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1차에 올인해서 1차를 합격하더라도 2차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해는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2차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를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은 나는 1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2차까지 관통하는 중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예생과 비교하지 말기입니다. 유예생은 익숙한 베테랑이라면은 생동차는 초심자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루키와 같습니다. 내가 생동차생이지만 유예생의 어떤 깊이와 속도를 따라가려 하다 보면은 내 학습 효율이 깨지고 자신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유예생과 비교하는 대신에 자기 성장 곡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나는 유예생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전날보다 나아지는 데 집중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간다입니다. 생동차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늦다.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런 초조함에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 느린 건 괜찮아요. 4월에 1차 시험에 붙고 7월에 2차 시험을 완주할 체력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00m 허들을 달리는 중이다. 균형이 전부다. 속도, 균형, 스피드, 지구력, 리듬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하는 상태가 생동차이기 때문에 페이스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간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생동차는 분명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짧고 치열하게 준비해서 최종 합격을 했을 때의 보상은 훨씬 더 큰 상태가 됩니다.
유예생은 경험으로 이기지만 생동차는 절박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예생은 시간이 있다라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작년에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하지만 생동차는 올해가 아니면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느껴질 정도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유예생이 잘 아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생동차는 아예 모르는 걸 빠르게 익히고 쫓아가는 상태입니다. 유예생이 성적과 점수를 고민할 때 생동차는 합격하느냐 끝이냐 이 싸움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채로 계속 움직이는 상태가 생동차생인 거죠. 근데 이런 절박함이 왜 힘이 되냐? 바로 실수에서 배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인데요. 합격 확률이 낮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더 계산적인 전략을 쓰고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생동차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단숨에 끝내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절박함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채찍질하고 성장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9월 생동차 진도 점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